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 문제 때문에 지금 서민 증세 논란과 법인세 인상 문제 뜨겁게 다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과 비정규직 대책 논란의 대상이죠. 정부의 경제정책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엄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를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이슈가 뜨거운데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뜨겁고 정부가 다급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사안 보셨을 텐데요. 문제의 본질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 정부가 계속 절대 세금 안 올린다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 뭐 어떤 방법을 썼건 간에 일부 사람들한테라도 세금을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달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합의를 하자 뭐 이런 합의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뭐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같이 세금 더 내고 또 복지 혜택도 더 받는 식으로 틀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예. 자꾸 이 세금 거두면 안 된다, 세금 나쁘다 이런 틀에 박혀가지고 자꾸 세금 안 올린다만 안 올린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 또 필요해서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려야 되니까 또 올리면서 이렇게 그냥 슬쩍 좀 나쁜 말로 하면 꼼수 같은 걸로 해서 막 올리고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더 내고 복지 혜택을 올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약속 자체가 좀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복지 지출이 GDP 대비해서 10% 선인데요. 예. 이게 뭐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 복지국가 작다는 미국도 GDP 대비 20% 복지 지출하고 있고. 예. 유럽 나라들은 뭐 대부분 25%에서 뭐 많은 나라는 35%까지 지출하고 있는데, 예. 뭐 꼭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을 꼭 그 본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복지 지출을 지금 뭐 2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자꾸 그냥 뭐 어떻게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고 뭐 조세 감면 줄이고 뭐 해가지고 그 잔돈으로 하겠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복지 확대를 위한 부담이 부자나 어떤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월급쟁이들에게 더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그 자영업자들 중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득이 그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 월급쟁이들이 상대적으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뭐 법인세 같은 것도 또 뭐 깎아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말하자면은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또 일반 국민들한테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세 부담이 과연 공평하게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정산 대란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더 올려야 된다, 부자 증세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 어떤 입장이세요? 예. 글쎄 뭐 우리나라 법인세가 뭐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뭐 미국은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 대기업들의 그 조세 회피가 많기는 하지만 뭐 세율 자체는 뭐 그 법인세율이 39%까지 최고 세율은 그렇게 돼 있고. 예. 독일도 뭐 30%, 중국도 25% 이런데 우리나라는 25%에서 22%로 깎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법인세를 깎아서 뭐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았지만 사실 기업 활동 장려에 그 법인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경제 잘 안 되고 막 그런 나라들 중에 뭐 불가리아니 뭐 파라과이니 뭐 이런 나라들 법인세 10%짜리 나라들도 있는데 예. 기업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투자 안 하거든요. 아하. 자꾸 그걸 뭐 세율 낮춰가지고 뭐 지금 뭐 25%에서 22%로 낮췄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랑 우즈베키스탄 같이 8%인 나라도 있는데 그럼 그런 데랑 경쟁을 하면 또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이제 부자 증세는 계속 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민 증세할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해야죠. 그러니까 뭐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하는 식으로 복지국가를 하려면 예.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예.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꾸 그 요즘 이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퍼져가지고 부자들 세금 깎아줘야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성장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도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30여 년 동안 부자들 엄청 세금 깎아주고 돈 많이 갖다 줬는데 투자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떨어졌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이 어떤 부자 증세 같은 것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죠. 예, 예. 자, 요즘 우리 경제의 또 하나 뜨거운 이슈, 그 정부의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인데요. 교수님은 이제 우리 정부의 예. 최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그렇죠. 정부가 해결책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비정규직 많이 늘리고 노동비 좀 줄이고 이러는 게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당장은 인건비 깎고 비정규직 많이 고용하는 게 편한 길이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기술력 떨어져가지고 산업 자체가 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 산업 이미 중국한테 1등 뺏겼지. 철강 산업, 휴대전화, 자동차 빼고는 거의 지금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그 상황 아닙니까? 예, 예. 당장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이럴 수 있나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어떠한 기업 경쟁력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도 풀어야 한다는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도 또 복지국가 확대 문제가 나오는데 예. 이 경제 하다 보면 사실 기업 하다 보면은 비정규직 하나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선진국 같은 데도 네덜란드니 핀란드니 비정규직 비율이 우리나라 정도는 안 되지만 꽤 높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기본 생계가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가면은 인생이 너무 고달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도 센 거란 말이죠.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라 불리고 있는데 자, 교수님께서 예. 마지막으로 좀 재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경제팀을 보면은 이거를 그냥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하나 하고 이러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세워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들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결국 기업 방임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의 장하준 교수였습니다.